현대차 어제 제가 이 종목 짚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래로는 저평가 밸류의 빵빵한 배당, 외국인 바닥 매수세까지 받쳐주니까 하방은 단단하지만 위로 시원하게 쏘려면 딱 하나,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거쳐야 한다고 강조해드렸죠. 자, 그런데 바로 그 관세 쪽에서 전격적인 소식이 터지면서 그동안 무겁게 눌려있던 현대차가 방향을 상방으로 확 틀어버렸습니다. 어제 2% 넘게 당겨 올린 데 이어서 오늘 또 2% 넘게 장대 양봉을 뽑아내며 이틀 연속 강력한 턴어라운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프로님, 이거 이제 진짜 바닥 찍고 V자 반등 나오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 들어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오늘 다시 폭주했습니다. 밸류나 배당 같은 기본 체급은 어제 다 해부해드렸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 상방으로 쏘아 올린 핵심 동력인 관세 호재의 실체와 지금 수급에서 주포들이 어떻게 물량을 받쳐주는지만 콕 집어 갈라드리겠습니다. 수급과 차트의 맥점을 짚어드리는 인프로입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핵심 타점 딱 풀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차트 분석 계속해드리는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현대차를 위로 쏘아 올린 관세 소식부터 체크해보시죠. 이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제가 위를 막고 있던 유일한 걸림돌이 미국 관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존 25%였던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이게 왜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이 될까요? 관세가 15%로 낮아지면 그동안 현대차가 억울하게 뜯기던 비용 부담이 싹 날아가면서 영업이익이 20% 이상 폭증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관세 폭탄 때문에 일본, 유럽 경쟁사들한테 밀리던 불리한 싸움에서 이제 동일선상에 서서 제 실력으로 붙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주가를 반년 내내 짓누르던 악성 악재가 치워지기 시작하니까 증권사 리포트들도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묵직한 호재를 시장의 주포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여기가 오늘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사실 외국인 스마트머니는 이 관세 악재가 해소될 걸 미리 알고 진작부터 밑에서 싹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 수급을 통째로 뜯어보면 외국인이 현대차를 무려 19만 주 넘게 순매수로 싹 쓸어 담았습니다. 어제 방송 때만 해도 14만 주였는데 그새 또 물량을 쥐어짜듯 모은 겁니다. 반대로 이 꿀 물량을 다 털리고 던진 건 개미들과 기관이었고 투신 쪽도 매도에 치우쳐 있었죠. 현재 현대차의 외국인 소진율이 25% 수준이라 위로 더 쏘아 올릴 실탄이 차고 넘치는데 관세 인하 신호가 터지니까 미리 매집해둔 외국인이 확신을 갖고 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그림입니다. 모멘텀이라는 재료와 외국인 수급이라는 엔진이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맞물려 터지는 거죠. 자, 차트 보면서 기술적 흐름 잡고 가겠습니다. 지난 6월 78만원대 전고점에서 7월 말 33만원대 바닥까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며 제대로 박살났던 자리입니다. 그러다 바닥을 다지며 반등을 시도하더니 지금은 눌려있던 단기 이동평균선들을 하나씩 돌파하고 이틀 연속 양봉을 뿜어내며 정배열 상승 전환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 수준이 아니라 상방으로 확실하게 핸들을 틀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악성 매물대 체크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아직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져주지는 않았어요. 강한 매수세로 뚫어낸 게 아니라 조용히 밀어올리는 흐름이라 여름 내내 높은 가격대에 갇혀있는 악성 매물대를 완벽하게 소화하려면 거래량이 제대로 실려줘야 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현 시점 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관세 악재만 거치면 위로 쏜다던 제 뷰가 이틀 연속 강하게 터지면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주가를 눌러온 관세가 풀리고 세력 외국인이 대량 매집을 끝냈으며 밸류는 여전히 싼 영역이니까요. 따라서 저는 현대차가 완벽한 상방으로 돌아섰다고 봅니다. 다만 남은 변수는 이 관세 인하안이 최종 도장을 찍기 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세 인하 최종 확정과 외국인 연속 수급이 상단 매물벽을 뚫어내는지 체크하며 대응할 타점입니다. 혹시라도 막판 협상이 틀어지거나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 숨고르기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상단에 물려서 반년 넘게 속 끓인 주주분들, 드디어 관세 풀어주고 외국인이 쏘아 올리는 이 시점에 지쳐서 손절치는 건 진짜 말리고 싶습니다. 세력한테 밥상 차려주는 꼴이 되기 십상이거든요. 다만 위쪽에 단단한 매물벽이 있으니 반등이 상단 저항선에 다다를 때마다 분할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 명답입니다. 반대로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틀 급등한 자리를 조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관세 확정과 거래량 실리는 걸 확인하고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인프로님, 지금이라도 들어가요? 오늘 이 질문 진짜 많이 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설명해 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방송 끝에 번호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의하세요. 이 종목은 관세라는 확실한 줄기를 쥔 대형주인 만큼 관세 확정과 외국인 수급 지속성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붙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현대차 핵심 전략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사이다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사실 유튜브 방송 하나로 종목의 전체적인 맥락과 큰 그림만 짚어드리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실전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정확한 매수 타점, 익절가, 손절가 같은 세부 대응표를 영상에서 전부 공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직통번호 하나 공개해 두겠습니다. 010-5445-1634 이쪽으로 대박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현재 보유하신 평단가랑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현대차 고점에 물려서 밤 잠 못 이루시는 분들, 평단이랑 비중만 딱 보내주시면 지금이 버텨야 할 구간인지 손절치고 종목 교체를 해야 할 자리인지 명쾌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새벽이나 밤늦게 문자 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다음날 동시호가 전에 싹 다 피드백 드릴 거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성함이나 거주지가 어디신지 같은 개인정보는 일절 묻지 않습니다. 오직 주식 고민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이 친구 실력 진짜인가? 검증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던져두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정보 소통방 입장 링크도 함께 발송해드릴 텐데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당일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 세팅부터 진입 구간, 익절 타점까지 한눈에 파악하시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아침에 이거 하나 딱 확인하고 장에 들어가는 것과 무지성 내동매매하는 것은 계좌 수익률 앞자리가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핵심 관심 종목들 쫙 정리해드렸는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주도주 종목과 정밀한 진입 타점, 그리고 명확한 투자 포인트까지 완벽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유료 회원 가입 강요하거나 돈 요구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 계실 텐데 100% 무료입니다.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는 장 열리면 하루 종일 HTS 붙잡고 매매하는 전업 투자자라 혼자 매매하나 여러분께 뷰를 공유하나 똑같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외에도 계좌에 물려서 속 태우는 종목들 있으시면 댓글로 종목명 툭 남겨주세요. 댓글 많이 달린 순서대로 하나씩 싹 다 영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현대차 핵심 포인트 딱 하나만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주가를 짓눌러온 미국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는 호재가 터지면서 이틀 연속 강력하게 솟구쳤습니다. 이걸 미리 꿰뚫어본 외국인이 한 달 내내 대량 매집을 이어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틀 급등에 조급하게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관세 확정 여부와 외국인 수급 연속성을 확인하면서 스마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혹시 요즘 해외 공장이나 물류 창고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하던 일을 사람처럼 생긴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 장면들요. 예전 같으면 그냥 신기한 구경거리였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구경거리가 아니라 주문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게 실제로 만들어서 파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환이 일어날 때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건 완제품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대는 회사들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는 로봇입니다. 그것도 공장에 고정돼서 팔 하나만 움직이는 옛날 로봇 말고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짚는 쪽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로봇 얘기는 10년 전에도 나왔잖아. 맨날 곧 온다고만 하고 안 오지 않았냐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예전 로봇은 사람이 짜준 동작만 그대로 반복했어요.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멈춰섰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그 로봇의 머리에 들어갔습니다. 눈으로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인다는 게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10년을 못 넘던 벽이 인공지능 하나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얘기는 기술이 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싸게 많이 만드느냐로 넘어왔어요. 실제로 미국하고 중국 업체들이 올해부터 생산 라인을 깔고 물량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지점이 나옵니다. 로봇 한 대에는 관절을 움직이는 감속기, 힘을 내는 모터, 주변을 읽는 센서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품들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사람 팔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관절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오차까지 잡아줘야 하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잘 만드는 회사가 금방 늘어나는데 이런 쇳덩이 정밀 가공은 수십 년 쌓아야 되는 기술이라 새로 뛰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곳 없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그중 하나입니다. 완제품을 누가 파느냐는 아직 승부가 안 났지만 그 안에 부품을 넣는 회사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물건을 팝니다.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삽 파는 사람이 돈 벌었다는 얘기, 지금 이 시장이 딱 그래요. 여기에 하나 더 얹어야 그림이 맞습니다. 이 분야가 왜 하필 지금 급해졌느냐? 미국하고 유럽에서 사람 쓰는 값이 감당이 안 되게 올랐어요. 물류창고나 공장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라인을 못 돌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나 무거운 걸 나르는 자리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사람이 안 옵니다. 여기에 선진국들이 다들 늙어가고 있어서 일할 사람 수 자체가 해마다 줄어드는 중이고요. 이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로봇 한 대 값이 사람 한 명 2, 3년 인건비 수준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회사들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지금부터 몇 년 안에 온다는 게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행 타는 테마가 아니라 숫자로 계산이 끝나면 반드시 오는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주가는 지금 어떠냐? 올해 초에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튀었다가 그 뒤로 반년 가까이 눌려 있습니다. 기대만 앞서갔다는 실망 매물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 구간을 오히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원래 새로 열리는 시장은 이렇게 한번 크게 실망하는 시기를 꼭 거칩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다들 곧 세상이 바뀐다고 흥분했다가 생각보다 느리다며 등을 돌리고 그러고 몇 년 뒤에 조용히 진짜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실망 구간에 실제 주문이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문에 오른 주가는 빠지고 실적은 이제 막 올라오는 그 교차 지점이 사실 제일 좋은 자리인데 지금 로봇 부품 쪽이 딱 거기에 서 있어요. 관심이 식은 자리에서 매출이 늘기 시작하면 주가는 결국 그 매출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만 넓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돈은 항상 다음 이야기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잘 나가는 곳에서 한 다리 건너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컴퓨터 안에서 글 쓰고 그림 그리는 단계였다면 그 다음은 그 인공지능이 몸을 얻어서 밖으로 나오는 단계거든요. 그 몸이 바로 로봇입니다. 지금 반도체에 몰려있는 돈이 언젠가 다음 자리를 찾을 때 저는 그 자리가 여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판이 열릴 때는 항상 부품 쪽에서 먼저 실적이 찍히고 그 실적을 확인한 돈이 뒤늦게 몰려요. 그래서 제가 이 로봇 부품 쪽에서 종목을 하나 골라뒀습니다. 아직 시장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고른 기준은 간단합니다. 기대만 있고 매출은 없는 회사는 아예 뺐어요.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게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는지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대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방송으로 특정 종목을 찍어서 말하면 그건 추천이 되어버리고 저희 채널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은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면 하루 이틀 확 튀었다가 도로 제자리로 옵니다. 그러면 정작 차분히 담으려던 분들만 자리를 놓쳐요. 그래서 화면에 번호 하나 남겨드립니다. 010-5445-1634로 대박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제가 보고 있는 이 로봇 부품 쪽 종목이랑 어느 가격대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까지 정리해서 개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분야에서 실제 수주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그때 영상으로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